59쪽에 13번부터 살펴봅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에서 거래를 기록하더라도 자산부채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은 뭔가 하고 짧은 거래가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분개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1번, 건물을 장부금액으로 매각하다. 건물을 팔았어요. 대변의 건물. 건물을 제거시킬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요 금액이 이제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으로 매각하다. 팔았으면 돈 받았겠죠?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받았다는 말이 없는데 혹시 미수금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닐까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미수금도 자산, 현금도 자산이니까 어쨌든. 자, 이 회사 자산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볼까요? 현금이 늘었는데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지만 건물이라는 자산은 다시 감소했죠. 자산은 변함이 없죠. 부채도 변함이 없죠. 자본도 변함이 없죠. 자본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것도 변하는 게 없죠. 1번,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현금으로 불입받다 이렇게 나왔네요. 신주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나오겠죠. 새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나오겠죠. 현금으로 불입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나오겠죠. 어머, 이거 액면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했는지 싸게 발행했는지 안 나왔네요. 상관없어요. 왜? 자, 이 회사 자산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부채는 변함이 없죠. 자산이 늘었으면 그 늘어난 자산만큼 자본도 증가하지요. 자본도 증가하죠? 이거 자본거래예요? 아니에요. 자본거래죠. 주주한테 돈 받았으니까 자본거래죠. 자본거래로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이 생긴다 그랬죠? 때는 네, 아니지. 속았죠? 네.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변하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요거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6만 원에 발행했고 돈을 받았다면 자산은 얼마가 증가? 다시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6만 원에 발행했다면 6만 원만큼 돈을 받았다면 자산은 얼마가 증가? 6만 원이 증가. 자본은 얼마가 증가? 6만 원 증가. 자본 중 자본금은 얼마 증가? 5,000원. 자본금은 액면금액이라 그랬죠? 근데 어쨌든 전체 자본은 6만 원이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결론은 얼마에 발행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 받은 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이거 할증 발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인 발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땐 답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까 봐 돈을 받은 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할증 발행했건 할인 발행했건 신경 쓸 필요 없이 돈을 받은 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자, 현금으로 받다 차변에 현금. 이자를 받으면은 이자 수익 되겠네요. 자, 분석 들어가지요. 여러분 자산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 부채는 변함없죠. 자본은 증가. 자, 자본거래가 아니죠? 주주한테 이자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로 자본이 증가했으면 수익도 증가. 수익이 증가하면 이 기업의 당기 수익도 증가.
4번. 잠시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강의를 거짓말로 할 때가 있어. 거짓말. 진짜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강의를 할 때도 있어요. 왜? 우린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시기 바라요. 왜 강의를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현금 배당을 하면 그러니까 했는지 뭐 받았는지 구분 안 해놓고 그냥 현금 배당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일반적으로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현금 배당을 한 경우로 보는 거예요. 에이, 아예 쓸게요. 현금 배당을 하면 그리고 주식 배당을 하면 또 제가 엄청 이제 강조를 하는 분계예요. 이 두 개는 유독 강조를 많이 하는 분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최소한 이것도 200번 이상은 들을걸?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현금 배당을 할 때 분계는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강의할 거고, 주식 배당을 할 때 분계는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분계를 할 건데 사실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원래는요. 자, 요 분석만 해봅시다. 여러분, 배당금을 현금으로 줬어요. 주주에게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부채는 변함없죠. 이해하세요?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한다. 자,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비용도 발생하는 거죠. 또 내야 자꾸 속아. 주주한테 배당금 줬잖아요.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로 자본이 감소하면 다른 건 변하는 거 없어요. 수익이나 비용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해를 하는데 요것만 이해를 해도 되고 요 분계로 이해를 해도 무방해요. 자, 주식 배당을 할 때 분계로 하면은 왜 그러냐면 시험에 이익여금을 물을 수도 있고 뭐 자본금을 물을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계로 설명을 하는데, 자 볼까요? 주식 배당을 하면 자산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주주한테 돈 줬어요, 받았어요? 돈 주고 받은 건 없죠? 자산은 변함없어. 부채는 변함없죠. 자본도 변함없지.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뭘 물을 수도 있는가? 이익여금은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자, 하나 질문. 여러분, 이익여금이라는 계정은 무슨 계정이죠? 이렇게 배웠죠? 자본의 분류 설명드릴 때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특징은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으로 끝나는 건 자본이다.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으로 끝나는 건 자본이다. 강의를 안 했는데요. 티를, 자, 정말 안 했는가 확인 들어갑니다. 어디 나와 있는가? 여기 나와 있네. 22쪽. 22쪽. 반가로 3번에 자본 나와 있죠. 땡글뱅이 1번. 넓은 의미의 자본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한 총자본, 즉 자산을 의미하지만 회계상의 자본은, 회계상에서는 자기 자본만을 자본이라고 하고
자본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의 특징은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 자, 물론 23쪽 박스에서 자본의 분류를 다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압축시켜서 중요한 거 보면은 자본금도 자본, 말 끝에 적립금으로 끝나는 것도 자본, 말 끝에 준비금으로 끝나는 것도 자본, 말 끝에 잉여금으로 끝나는 것도 자본.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은 자본이다. 저를 잠깐 보세요.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은 자본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본이 어느 쪽에 있어요?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본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얘기야? 감소. 현금이 대변에 있어요. 현금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 그쵸?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자산의 고향은 어느 변? 차변인데 지금 어느 변에 썼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죠? 이거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 이익여금이라는 자본도 감소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익여금이 어느 쪽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이익여금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은 증가한 거예요, 감소예요? 감소. 자본금이 대변에 있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 결과적으로 전체 자본은 증가, 감소. 불변.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시험에 얘를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요 분계를 엄청 강조하는데, 현금 배당을 할 때 분계는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현금, 주식 배당을 할 때 분계는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한 시절 회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 왜? 원래는 어떻게 분계하느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자, 설명 듣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제 사회자가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주주 여러분, 이번에 이익이, 자, 기업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이거는 원래 이제 오늘 끝날 때 가야 이해를 하는 건데 한 번만 그냥 미리 살펴볼게요.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이 순이익을 일단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건데, 시험에는 이 말은 안 나오더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순이익이 생기면 일단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익여금은 어떻게 되는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처분할 때, 자, 현금 배당을 필기 안 해도 돼요. 현금 배당을 선언했을 때는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요. 이번에 현금 배당 얼마씩 합시다. 하고 막 이제 해서, 자, 표결 붙였어. 그래, 현금 배당을 얼마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쳐요. 그때는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현금 배당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익여금을 처분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익여금을 처분하면 이익여금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처분하면 감소하죠? 처분했는데 증가인지 감소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오늘 집에 있는 물건들 다 처분해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지? 이익여금을 처분하면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하죠. 자본의 감소는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이익여금. 차변의 이익여금이고, 자, 현금 배당을 선언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을 선언한 그날은 여러분, 배당금을 현 시점에서는 지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일단 배당금을 아직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미지급 배당금하고 일단 부채 처리합니다. 일단 부채 처리해. 그래 놓고 이것도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할 거지만 쓰면 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5년이 잠밖에 더 있겠어?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할 때만 여러분은 쉽게 붙을 수 있죠. 그래, 너 떠들어라. 나 시간 채우러 왔어. 이러면은요, 본인 고통스러워 같이 쓰면서 하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오늘 배당을 선언했어. 그럼 며칠 있다 배당금 지급하겠죠. 그럼 며칠 있다가 현금 배당을 했을 때, 그때는 본게 어떻게 하는가? 배당금을 뭐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주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지요. 배당금을 줬다는 얘기는 뭐를 갚았다는 얘기야. 미지급 배당금을 갚았다는 얘기죠.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선언과 배당을 하는 날은 서로 달라.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계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을 했을 때 분개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론 문제로 물어. 뭐가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럴 때는 이 두 개 분개 보면 헷갈려. 잠깐 보세요. 원래는 상계를 안 하는 건데 결론을 놓고 볼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늘었다가 며칠 있다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지요. 결과적으로 남는 건 차변의 이익여금이고 대변의 현금만 남죠.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 날마다,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것만 이해를 하면 다 모든 대답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할 때 분개는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반대로 주식 배당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주식 배당을 선언했을 때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쪽은 결론은 이것만 완전하게 이해하면 돼요. 현금 배당을 선언했건 주식 배당을 선언했건 배당 선언을 했다. 어쨌든 이익여금을 처분한 거니까 이익여금이란 자본이 감소. 자, 여기서는 배당금을 무엇으로 주기로 한 거예요? 주식을 나눠주기로 한 거죠. 하지만 배당 선언을 한 이 시점은 아직은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 즉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아직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나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어디에 있었냐고요? 자본의 분류 보면은 이번에 강의할 때 차감적 자본 유지 조정은 자주 감자 이렇게 강의했고 부가적 자본 유지 조정은 강의를 안 했어요. 앞자리만 딱 미주 출신인데 거기에 보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나왔어요. 근데 왜 강의 안 했습니까?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자주 감자만 자주 출제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며칠 있다가 주식 배당을 했을 때 분개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교부를 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고 동시에 주식을 교부를 했다. 주식을 발행해서 넘겨준 거죠. 항상 이렇게 강의했잖아.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그렇죠?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사실은 배당 선언 시점과 주식 교부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상계시키는 게 아닌데 합쳐서 이론적으로는 분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 문제, 이걸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상계시켜버리면 차변에 뭐가 남고 이익여금 대변에 뭐가 남아요? 자본금. 따라서 추후로는 분개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현금 배당을 했을 때 분개는 차변에 이익여금 대변에 현금, 주식 배당을 했을 때 분개는 차변에 이익여금 대변에 자본금. 여기에다가 막 궁금해서 미치겠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땐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땐 자,
이번에는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분개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분개를 하는 거죠. 회사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 투자자가 회사에서 주식을 돈을 받은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말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자본거래가 아니야. 그냥 돈 받은 거지. 그럼 어쨌든 생각합시다. 현금 배당을 받았다. 뭐가 늘어나요? 현금이란 자산은 증가합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죠? 자본이 증가하니까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자본거래가 아니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거래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았다.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이때 배당금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배당금 수익 이렇게. 현금 배당을 할 때 분개는 차변의 이익인 요금 대별의 현금.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 분개는 차변의 현금 대별의 배당금 수익. 자, 반대로 주식 배당을 했을 때는 차변의 이익인 요금 대별의 자본금이라고 그랬죠. 자, 주식 배당 받았을 때 분개를 생각합시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사왔어요. 하나당 얼마에 사왔는가? 270만 원에 사왔어요. 내 재산이 얼마인가? 2억 7천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뭐 배당금을 줬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냥 공짜로다가 주식을 막 나눠줬다라고 생각해. 자, 1대 2의 비율로 9주 1주에 대하여 2주의 비율로 9주 1주에 대하여 9주 1주에 대하여 2주의 비율로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뭔 얘기예요?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2주씩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주식, 이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 옛날에 주식 몇 주가 있었어요? 100주. 이번에 몇 주를 추가로 받았어요? 200주. 1주에 대하여 1주 가지고 있는 사람 2주의 비율로, 1주에 대하여 2주의 비율로, 한 주 가지고 있을 때 2주씩 나눠줬다니까 200주를 공짜로 받은 거죠. 자, 여러분의 재산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몇 주가 있었는데 이번에 몇 주가 되었어요? 300주가 됐죠. 여러분의 재산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 회사 재무 구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고 돈 안 받았잖아요. 이 회사 입장에도 재산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도 변한 건 없습니다. 2억 7천이야. 어머, 시세가 270만 원이니까 그만큼 또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이 회사 시가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3분의 1만큼.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 소용없어. 그럼 단가는 얼마짜리가 된 거냐? 이제는 9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요거 기억하세요. 주식 배당을 받았다. 거래일까 아닐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짜로 받았어. 주식을 공짜로 받았어.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변한 거 없죠? 자산 변하지 않았죠? 부채 변하지 않았죠? 자본 변하지 않았죠?
자산부채 자본이 변하지 않았다면 거래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을 받으면 분괴는 없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되 다만 여러분의 보유 수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사올 때 가져요. 요 장부에 있는 걸, 요 원가라 그래. 사올 때 금액을 원가라 그래. 원가, 하나당 원가를 단가라 그래, 단가. 하나당 원가는 단가라 그래. 애초에 얼마에 사왔어요? 이제 얼마에 사온 거나 마찬가지야. 90만 원에 사온 거나 마찬가지죠? 분괴는 없고 수량과 단가는 조정해야 한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비만기록은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별도로 이제 자기네 회사에다가 비만기록을 한다. 그냥 별도로 자기만 알기 위한 장부를 이제 기록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주식 배당을 받으면 분괴는 없지만 수량과 단가는 조정해야 한다. 이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 자, 다시 한번. 자, 이게 상상만 가시면 아주 우수한 분입니다. 기초가 아니야. 지금 이게 말이 기초지, 기초가 아니야. 나중에 다른 데는 전부 다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특강 때 하는 거 전부 다 지금 하는 거예요. 대답만 잘하세요. 들어보세요. 현금 배당을 할 때 분괴는 어떻게 돼? 주주에게 돈 줬죠? 그럼 이 회사 자본중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금 배당을 할 때 분괴 불러보세요. 시작.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 현금으로 배당금을 받았을 때 분괴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을 했을 때의 분괴는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의 분괴는 없고 수량과 단가는 조정해야 된다까지만 이해하시면 아주 완벽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자,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강의할 때 상품을 50만 원에 팔았는데 원가는 35만 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원가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사올 때 무엇을 사오건 사올 때 금액을 원가라 그래. 사올 때 금액을 원가라 그래. 사올 때 금액을 원가라 그래요. 여기 거리가 멀어서 가까이 앉은 분이 계셔야 좀 뭐 좀 줘보세요, 받으세요,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분이 저한테 금반지 한 양을 공짜로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괴 생각. 금반지를 공짜로 받았을 때 분괴. 금반지를, 자, 요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금반지를 공짜로 받았을 때 분괴. 뭘 받았다고요? 금반지, 차변의 금반지. 공짜로 받았죠? 공짜로 받았죠?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수익 처리해야죠? 자산 수증 이익. 분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필기할 필요 없어. 자, 모든 자산을 제일 처음에 인식할 때, 제일 처음에 자산을 장부에 인식할 땐, 항상 원가로 인식하는 거예요. 원가. 제일 처음에 장부에 적을 때. 원가가 얼마예요? 금반지 10양을 공짜로 받았다. 얼마에 사왔다고요? 미치겠네. 공짜로 받았다. 빵원에 산 날? 그렇죠. 원가는 빵원이지. 빵원은 분괴해야 안 해. 공짜로 받았을 때는 원가가 빵원이니까 분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을 때 공짜로 받았으니까 분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공짜로 받으면 분괴를 안 하느냐? 저는 이거 우리나라 그 부자의 대명사 하면은 과거에는 이병철 씨 혹시 기억하시죠?
누구예요? 삼성의 창업주 아닙니까? 이병철 씨가 이분,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의 대명사가 이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자의 대명사가 이제 이 아들내미인데, 좀 뭐 알 필요는 없죠, 뭐. 이거 알 필요는 없는데, 저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닌데, 요거는 조금 억울해. 이분은 저보다 일단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정을 해주겠어. 이분은 저보다 인생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분이 저보다 과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저 매일 공부합니다. 지금도 뭐 색다른 걸 매일 공부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갑자기 늦지막하게서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자녀들이 자세가 바뀌죠. 엄마 아빠가 공부하니까 자식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을 보셨는지 몰라. 저희들은 아빠가 애들한테 전혀 그게 본보기가 되지 않는 게, 태어날 때부터 애들은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만 보니까 어느 날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누구네 아빠는 이상하다? 왜? 걔네 아빠는 공부도 안 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열심히 이것저것 뭘 항상 책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하는가 봐. 본보기가 되진 않아. 그럼 이분이 저보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얼마나 생긴 거? 솔직히 딱 까놓고 제가 잘생겼어요? 이 사람 잘생겼어요? 말 잘못하면 삐집니다, 여기서. 제가 낫잖아, 그죠? 근데 이분이 저보다 재산이 많잖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몇 조 원이나 차이가 나잖아. 솔직히 좀 억울해. 근데 이분이 왜 부자가 됐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됐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밑거름이 있어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유산을. 그러면은 다른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는 분개를 안 하지만, 큰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짜로 받았을 때까지 분개를 안 하다 보면 회계가 부의 대물림.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받았다면,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정당하게 세금을 낸지 안 낸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 못 해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받았다면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증여를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회계에서는 다른 걸 공짜로 받았을 땐 분개를 안 하지만, 부동산 같이 큰 재산 있잖아요. 공짜로 받았을 땐 분개를 합니다. 그때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건물을 받았다. 차변의 건물. 대변의 자산 수증이. 계정 까먹은 거 중요하냐? 이때 여기다 금액은 뭘 쓸까? 라고 물으면 요즘의 시세, 요즘의 공정가치. 지금은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다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과거에는 날마다 떠드는 게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하고 과거엔 달달달 외웠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외우라고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단원 자체를 지웠네. 그 단원 없앴네. 근데 강의는 합니다.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공짜로 받았을 땐 요즘의 공정가치를 그냥 적어라. 사올 때 지급한 대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주식 배당을 받았다. 왜 분개를 안 하는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거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했을 때 받았을 때 합이 4개. 중요합니다. 이론 문제로서도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몇 번까지 했어요? 4번까지 했잖아요.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4번까지 했죠? 5번. 자기 주식을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분개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돼. 여기다가 덤으로 분개까지 하면 더 좋고. 자, 저를 보세요. 자기 주식을 현금으로 매각했대. 자기 주식이 뭘까요? 에이, 또 섭섭해. 자기 주식이 뭐야?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란 뜻이에요. 회계상에서 말하는 자기란 우리 회사라 그랬잖아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각했네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사간 사람은 또 주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를 보세요. 요거는 분개도 중요합니다만은, 자, 저를 보세요. 이거는 분개도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분개까지 알면 80점. 분개를 모르고 상식적으로 재무상태 변동 내용만 파악할 수 있으면 70점입니다. 자, 자기 주식을 팔 때 뭐 받고 팔았어요? 현금 받고 팔았으면 현금이란 자산은 증가해, 감소해? 자산 증가하지요. 금액은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돈 얼마 받았는지 받은 만큼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이 증가하면 뭐도 증가해? 자본도 증가하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니까 수익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책하고 관계없이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 시험에 분개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분개가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혹 분개가 나온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자, 이거 뭐냐? 원가 100만 원의 자기 주식을 120만 원에 매각하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 제일 처음에 주식을 만들어 파는 건 주식을 발행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발행했던 주식을 발행하면 시중에 유통 주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발행 주식을 사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서 불태워 없애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아예 문제 자체가 주식을 매입, 소각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필기 안 해도 돼요. 주식을 매입, 소각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우리가 발행했던 주식을 사서 불태워 없애버린 거야.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나오는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기 주식을 매입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두 개 차이는 뭐냐? 이거는 발행했던 주식을 사서 뭐 했다고요? 소각시켜버린 거죠. 이거는 발행했던 주식을 사서 그냥 금고에 집어 넣었을 때, 문제는 자기 주식을 매입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발행했던 주식을 사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을 때 자기 주식을 매입하다. 그러면은 이 자기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주식의 인생, 나중에 소각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각하다 또는 처분하다 같은 말이에요. 매각하다 또는 재발행하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자기 주식을 매각하다 또는 재발행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건 뭐냐? 원가 100만 원에 자기 주식을 120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가 발행했던 주식을 100만 원에 사다가 120만 원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뭐로 받았어요? 자기 주식 팔면서 뭐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얼마 받았나요? 120만 원 받았죠? 받았죠? 자기 주식을 팔았죠? 대변의 자기 주식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 주식 옆에 자기 주식이라고 분개할 때는 항상 여기다 금액을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원가로 써야 돼요. 자기 주식 옆에는 무조건 원가로 쓴다. 자기 주식 옆에는 원가로 쓴다. 자기 주식 옆에는 원가로 쓴다. 자, 그러면은 원가 사올 때 가격이 얼마예요? 100만 원에 사왔죠? 그럼 20만 원만큼, 자, 자산이 증가했나요? 자본이 증가했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분개 먼저 쓸 건데, 100만 원에 사다가 120만 원에 팔면, 100만 원에다 사다가 120만 원에 팔면 얼마가 이익이에요? 이거 자기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뭘 여러분한테 여쭤보려고 하는가? 여러분, 현금은 무슨 계정인가요? 자기 주식은 무슨 계정인가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무슨 계정인가요? 이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얘는 무슨 계정이고 무슨 계정이고 무슨 계정이고. 자, 힌트는 드릴게. 무슨 계정입니까?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중에 한 마디 표현을 대야 돼요.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현금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현금은 자산. 자기 주식은 무슨 계정이죠? 자본. 자주 감자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무슨 계정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는가? 우리가 회계시험 볼 때 그냥 뭐 한 70점 정도 맞는 뭐 대단히 우수하지 못한 분들은 수익으로 착각을 합니다. 별도로 안 외웠어도. 우리가 감주자 외웠죠? 자본잉여금은 감주자, 자본잉여금은 감주자, 자본잉여금은 감주자.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잊었다 하더라도 이게 자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했죠. 부채는 변함이 없으면 자본도 증가하죠. 자기 주식을 팔았어. 사간 사람은 누구예요? 주주. 결론은 기업은 누구와 거래한 거야? 주주와 거래한 거죠? 자,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로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수익 처리합니까? 수익은 안 생기죠. 얘가 수익이 아닌 이유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얘도 자본, 얘도 자본이라는 거. 자, 여기서 핵심. 이거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가? 자산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한다는 사실만 알면 되겠지만, 이 문제 자체로 자기 주식을 현금 받고 팔면 자산도 증가, 자본도 증가, 그거까지만 알면 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거 자기 주식 옆에는 무조건 원가로 적어라. 자기 주식 옆에는 무조건 원가. 나중에 이렇게 해요. 자본금이나 사채, 회계 전체에서 자본금 또는 사채, 자본금 또는 사채 옆에는 자본금이라고 분개를 하거나 사채라고 분개를 할 땐 이유 여하를 분하고 이유 여를 떠나서 자본금 또는 사채 옆에는 무조건 항상 액면 금액을 써야 합니다. 근데
자본 회계 전체에서 액면 금액으로 분개하는 건 딸랑 두 개야. 자본금과 사채. 여기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기주식이라고 나왔죠. 자기주식 옆에는 주거나 사나 원가를 적어라. 자기주식 옆에는 원가로 적어라. 자기주식 옆에는 원가로 적어라. 이건 그것만 기억해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자 볼까요? 시험 볼 때 어차피 우리는 오지선다 객관식입니다. 자기 주식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자기 주식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땐 분계를 보면 뭐 여기는 차변의 자기 주식, 여기 대변의 자기 주식, 뭐 자기 주식 어쩌고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원가를 금액을 적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를 한 게 있고, 팔았다 어떤 경우에는 처분 가액이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럴 때 다른 거 탁 잊어버려도 자기 주식 옆에는 원가를 쓰는 거야. 이것만 알아도 찍어서 맞을 확률. 나중에 오죽하면은 이런 문제도 강의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기도 이제 강의를 해요. 찍기 강의할 때 이럴 땐 답을 몇 번을 찍는 게 유리하겠죠까지 강의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문제도 두세 문제 있어요. 문제가 너무 길어. 문제가 너무 길을 땐 지문을 봅시다. 그래 놓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될 수 없는 것만 골라봅시다. 말도 안 되는 지문이 있어요. 답이 될 수 없는 것만 불러봅시다.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 절대로 얘네는 답이 될 수 없어. 그럼 이건 답은 몇 번이에요? 섭섭하네.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 1, 3, 4, 5. 그럼 답은 몇 번? 그러니까 왜 답인지 몰라도 나머지가 답이 아니니까 얘가 맞는 거죠. 이런 문제도 몇 문제 있어. 이 회계차 끊을 때까지. 중요한 건데. 여러분, 답 될 수 없는 거 불러주세요. 그러면 2, 3, 4, 5. 그러면 몇 번 하면 1번이겠다. 그때도 아주 유용한 문제입니다. 자기 주식 옆에는 원가를 쓴다. 요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왜 수익이 아니라 자본인가?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로 나타난 계정가복이기 때문에 자본 처리한다까지 설명이 됐죠? 자, 이 시간까지는 기초적인 분계,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의 경량,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판단하는 것 연습을 한 겁니다. 자, 어떤 날은 강의를 하면서, 자, 오늘 요 1시간 강의한 거에서는 적어도 5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강의 딱 끝나고, 자, 오늘 강의하는 거에서는 죽어도 안 나와요. 이럴 때가 있어. 그럼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걸 강의하는가? 그걸 알아야 연결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나와야 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자체로는. 근데 연결해서는, 다른 거랑 연결해서는 서너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 주시면 나중에 이 뒤가 생각보다 회계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 마치고 잠깐 쉬겠습니다.